Hi there, my name is Charles Lee. I'm a linguist and writer. 언어학자 저술가 찰스 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어의 가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엉터리 가정법 설명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가정법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엉터리 가정법 설명이라고 해서 이제 틀린 사례들을 골랐어요. 한 6개. 4개는 국내에서 사례를 고른 거고, 책, 또 뭐 TV 강의, 설명, 또 뭐 인터넷에서 고른 거고, 5번째하고 6번째는 미국에서 원어민이 이 가정법을 설명하는 것을 강의를 하는 거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보고 틀렸어요. 그래서 그중 한 것은 제가 엉터리다, 틀렸다 그랬더니 답장이 금방 왔어요. 뭐가 틀렸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고 책을 가르쳐 줬어요. 그 책이 뭐 한 1000페이지 되니까 그렇다고 이제 그걸 찾는 것은 자꾸 연구를 해야지 그게 그냥 뭐 가르쳐 주면 되겠습니까? 그 책을 가르쳐 줬어요. 연구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연락이 안 왔어요. 벌써 한 2년 됐는데 틀렸다고 그럴 때는 금방 연락이 오더니 책을 가르쳐 줬더니 연락이 안 와요. 벌써 내가 틀렸다고 그러면은 벌써 연락이 왔을 텐데 연락 안 옵니다. 지금도 찾고 있는지 쪽팔려서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쪽팔려서 안 하겠지만. 자, 여기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6개를 다 제시를 못하고, 미국에서 하는 그 강좌는 한국들 대학교 그 타이틀을 걸고 하는 데예요. 틀렸어요. 제가 이제 그 2개는, 소개하지 않고, 4개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틀리는 거, 한국인들이 많이 틀리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많이 틀리냐면은, 제가 이제 엊그제인가, 광화문 그 서점을 갔어요. 가서 이제 책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정법, 이렇게 책 보니까 가정법 설명하고 있는데, 딱 틀렸어요. 그 책도. 근데 이제 그 책을 보니까, 그 전에 또 다른 것을 쓴 그 사람이 쓴 책, 예. 근데 그때도 틀렸어요. 그때도 뭐가 틀렸냐? 그때는 뭐였냐면은 그렇죠. 그 완료용법이 이제 완료 경험 결과 뭐 이렇게 계속 뭐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인이 금을 만들었다고 적었는데 틀렸습니다. 소설 쓰고 있는 겁니다. 소설. 알지도 못하면서 소설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영어 교육서는 소설책이 아닙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그랬을 거니 하고 추측해서 적은 것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뭐 이렇게 알고 쓰든지 해야지. 물론 이제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뭐 하겠지만은 아니 가정법을 몰라서 이제 적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뭐 알지도 못한 것을 일본인이 했다고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일본인 영어 실력 없습니다. 또 뭐 다른 것도 보면은 연구는 많이 해요. 연구는 많이 해가지고 인터넷 그 수준 보면은 한국의 인터넷 그 수준보다 더 높습니다. 연구를 더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뭐 실력이 출중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하고
또 네 번째가 있는데, 오늘은 그 뭐가 틀렸는지 제가 이제 그 한번 그 소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것만 제가 이제 뭐가 틀린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거는 정말 웃기는 사례예요, 웃기는 사례. 이 첫 번째 거는, 여기, 이 책이에요, 책. 책에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책에서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다른 경우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저기, 내 책을 베껴가지고 내서 내가 형사고소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책들을 별로 보지 않습니다. 뭐 읽어봤자 거기고 뭐 그러기 때문에 보지 않는데, 이 사람도 특별히 내가 봤어요.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이 똑같은 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가족부에서 예를 든 것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제 if I were you, I would fly to you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저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if I were you가 were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거니까 내가 너였다면 이렇게 해석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니까. 근데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너라면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하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고. 근데 틀렸다고 하는 게 틀린 겁니다. 가정법의 이 과거를 나타내는 것은, 이거 과거 시제가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시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요. 시제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 책 지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책 수거하든지 뭐 해라고, 이거 틀렸다고. 수거 안 합니다. 돈 아까워서. 두 번째부터 이제 네 번째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문, 이게만 들어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디가 틀렸겠는지. TV에서 강사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지금부터 영어의 컨디셔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컨디셔널은 컨디셔널 1, 2, 3로 나누는데, 이것은 subjunctive입니다. 컨디셔널 1에서 조건절 동사는 현재고, 컨디셔널 2에서는 조건절 동사 과거이며, 컨디셔널 3에서 조건절 동사는 과거 완료입니다. 틀렸어요. 엉터리입니다. 다음 걸 보겠습니다. 어디가 틀리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TV에서 나온 거예요. 다음 예문은 가정법 과거 완료이며, 해석은 만약 미스터 킴이 여기에 계셨었다면 나의 동생은 죽지 않았을 테인데입니다. 자, 보세요. If Mr. Kim had been here, my sister would not have died. 맞았습니까? 어디가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걸 보시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이나 영어책 여기 나오면은 엉터리예요. 사전도 틀리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전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사전이 틀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틀렸습니다. 확정적으로 틀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또 사전 틀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견을 못했을지 모르지만 사전 틀린 게 있습니다. 이게 엉터리로 설명은 뭐냐? 가정법은 영어로 subjunctive이며, 보통 가정법 현재, 과거 완료로 나눌 수 있고, 가정법 현재는 조건제 동사 현재를 쓰고, 가정법 과거는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를 씁니다. 틀렸습니다. 엉터리예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나머지 이제 5, 6은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미국에서. 또 어제 광화문 서점에서 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subjunctive는 가정법 현재, 과거 완료가 있다. 엉터리. 이런 엉터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옵니다. 지금도 그런 책 팝니다. 지금도 그렇게 엉터리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모르는 게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TV에 나오니까 영어 잘하겠거니 해요. 또 책이 또 잘 팔리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것은 안 틀리겠니 해요. 틀렸습니다.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저작권 침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끄러운 사람들 한번 해요. 부끄러운 자들. 외국의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영어책 우리나라 영어책 보면은 이런 거 설명 많이 나와요. I bought him a book 하는데 I bought a book for him 이렇게 하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가 밑에 있는 삼형식 문장으로 바뀐다. 둘이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거 누가 먼저 설명해 놓은 거 아닙니다. 외국 측에서 갖다 베낀 거예요. 베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순서라는 것을 고안해 냈어요. 그래가지고 1, 2, 3, 4, 5, 6, 7도 하고 1, 2, 3, 4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딱 맞춰보면은 구조적으로 이거 틀린 문이에요. 전혀 다른 문입니다. 다른 문이고 해석도 달라요. 위에 있는 것은 I bought him a book은 나는 그 사람에게 책 한 권을 사줬어. 밑에 있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책 한 권을 샀어요. 다르잖아요. 해석도 달라요. 또 문어 구조적으로도 한 가지 순서로 하면은 이것은 위에 있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이죠. 목적보가 아니고. 밑에 있는 것은 뭐냐? 주어, 동사, 목적어. For him은 부사어가 돼요. 부사어. 그 전혀 다른 구조의 문이고 해석도 다른 문이에요. 그 외부에서 이제 책에 이렇게 적어놓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그거 그대로 베껴다가 같다고 설명을 해요. 달라요.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르다고 이제 적어놨어요. 제가 적었더니 아이고 이게 무슨 이걸 갖다 베껴가지고 쓰고는 싶고 또 똑같이 하면은 저작권에 걸릴까 싶고 그러니까 뭐라고인지 아세요? 밑에 거하고 아니야 두 문장은 다르다. 왜 다르냐? 포가 있기 때문에 다르답니다. 말이야 뭐 맞기라 하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게 베낄 거라고 자기 머리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뭐가 머리가 등기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이런 것을 다 베끼게. 예? 그것도 저작권에 뭐 걸릴까 봐서 또 포가 전치사니까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참 정말 이런 사람 한두 사람 아닙니다. 한두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제책 이적 저책 베끼는 사람이랄지 인터넷에 한 거 뭐랄지 해가지고 뭐 책 내고 또 뭐 그 써먹고 그런 사람들 다 이야기를 하면은 내한테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나는 형사 고소를 했다니까요. 출판사라는 데 그런 것들이 출판사인지 쓰레기들 거의 있어요. 여러분 저작권 침해하지 맙시다. 아니 인간이면 인간답게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그게 무슨 놈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베껴가지고 하려고 그냥 머리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인용을 하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용을 하면은 금전적인 부담 없이 쓸 수 있는데 인용 절차를 밟아서 인용을 하라는데 왜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인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엉터리 가정법 설명해서 지금 제가 발췌해서 했는데 이 엉터리 가정법
좀 저기 책 좀 그런 책 내지 맙시다. 물론 이제 잘못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저는 이제 언어학에 대해서 이제 그 일본 인터넷도 이렇게 봐보고 중국 것도 이렇게 봐보고 그러는데 참 일본 사람들 뭐 실력 전반적으로 그 영어 실력은 떨어지는데 연구 많이 합니다. 연구. 우리나라 사람은 훨씬 더 연구 많이 해요. 그 인터넷 올리는 그 수준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높습니다. 이게 가정법 정말 그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그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I'll see you later. Bye.